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항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을 앞둔 민선 7기 광주시가 공항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통합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심각한 내상을 유발하는 연성 탄환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목포와 여수 등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영섭 광주시장 당선인 측이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용섭 당선인의 혁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호남의 관문인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여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짜 속내는 어차피 이전하기로 돼 있는 광주 민간공항을 손에 쥐고 있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옮기는 통합 이전이 쉽지 않은 만큼 따로 쪼개는 분리 전략에 방점을 두지 않았겠냐는 해석입니다. 국방부가 이르면 올 연말 안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인 점도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과의 통합 이전을 고집하면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수 있어 유인책을 먼저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에 가면 그 지형이 굉장히 피폐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텐데 이 민간공항을 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이전 지역이 개발되고 주민들에게 뭔가 유익함이 있다라는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전라남도나 정부의 협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광주 공항 부지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광주시의 계획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따로 놀다가 호남 거점공항이란 타이틀을 전북에 뺏길 경우 광주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은 민선 7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통합이 가져다줄 실익입니다. 무안공항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지, 광주시가 내심 기대하는 군공항 이전에 돌파구가 생길지 이계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연 지 11년,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이전됐지만 국내선은 기나긴 세월 동안 옮기지 못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민간공항만 빠져나가고 정작 이전이 시급한 군공항은 덩그러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부터 옮기겠다는 발표에 대해 반세기 넘게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민호 소지가 있는 전투 비행장은 꺼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가야 될 부분은 패키지로 가야 되고 설명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광주시가 통큰 결단을 내린다면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정부 차원의 지원입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이 미흡할 경우 군공항 이전도 무안공항 활성화도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고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입니다. 국내선까지 합쳐져 가지고 하면은 무안공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그런 해결 차원에서도 버스는 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주 무안공항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지만 정치적 명분만을 위해서 통합을 서두를 경우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무안공항 활성화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혁신위원회가 아시아 문화전당장 임명 등 전당 운영 전반에 광주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정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전당 조성위원회 산하에 이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장 임명에 광주시장의 의견 반영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 공모가 최근 무산된 어등산 사업은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재공모하기로 했고 내년에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후 광주를 수영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여수의 한 대학이 학교에 오지 않는 유령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점 장사를 한 건데요. 학생 유치 실적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그릇된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조희원, 김종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 미용학과에 재학 중인 A씨. A씨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안 와도 졸업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입학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고 교수님 얼굴도 뵌 적도 없고요. 출석을 한 적도 시험을 쳐본 적도 없지만 성적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학기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3학기 내내 국가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른바 유령 학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학교 학생 B씨는 재학 당시 이들 유령 학생들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생의 이름으로 작성된 2장의 시험지입니다. 필체가 확연히 다른데 특히 한글 자음 비읍을 쓰는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대리시험은 일부 학생들이 몇 명씩 나눠 맞기도 했습니다. 학과장실에서 다른 학생들 거 뭐 써주기도 하고 5명도 써주고 글씨체 바꿔가지고 계속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를 맡으면 그 다음 학기 것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근데 제가 맡은 사람은 글씨체가 같아야 되니까 아예 안 나온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B씨는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대리시험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출석 조작과 대리시험 같은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재 과정에서 여러 학생의 동일한 증언이 나왔고 한두 학과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출석부와 시험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이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했던 교수 김모 씨. 김 씨는 이 학교의 특성상 유령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수의 연봉이 학생 유치 수와 연계돼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예를 들어 교수 평가, 교수의 사회 활동 그렇게 연봉제가 평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학생 모집, 교수 1인당 10명 모집했냐, 15명 모집했냐, 학과에서 몇 명을 모집했냐, 그걸로 연봉이 결정이 됐죠. 일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 명을 모집 정원에 있으면 몇 프로 깎는다라는 거. 그렇게 진행이 2003년부터 실제로 돼 있고 현재까지 돼 있죠. 그렇다 보니 수시 모집 때부터 교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겠다며 입학시키고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부와 시험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측이 묵인했다는 점. 지난 2012년부터 일부 교수들이 모여 교수가 학생을 직접 유치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뒤인 2013년 전체 교직원회의 자료를 보면 학과에서 책임지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학과에서 종원 100% 충원으로 모집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상 문제가 뒤따르더라도 학생만 많이 모집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학교 교수들은 인기 있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현재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연성 탄환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직후인 1980년 6월 말에 미국인 의사 2명이 광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부상자 엑스레이를 본 결과 계엄군이 심각한 내상을 유발하는 연성 탄환을 시민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미국 UCLA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된 북미 한국인권연맹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광주 도심 속 노른자 위 땅으로 꼽히는 호남대 쌍총 캠퍼스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호남대 측과 조정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한 끝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 용지를 풀어주는 대신 공공기여로 내놓을 토지 규모 등을 협의했다며 설계 디자인을 공모할 것을 호남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 측이 대학 캠퍼스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로 내놓을 규모는 150억 원대로 알려졌고 이 부지에는 18층 안팎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간 걸까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담긴 책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신 책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 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20여 년 정도 정보공개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방 예산을 감시를 해왔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에르메스 핸드백이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몽블랑 만년필도 나오고 갖가지 이야기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장님의 생각과 활동이 담긴 책을 내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들을 좀 하러 다닙니다만 그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렵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좀 더 쉽게 대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네, 책 뒤쪽 부록을 보면은 뭐 소송을 진행했다거나 그리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현안 어떤 거? 제가 행정소송만 1심을 한 60여 건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것은 광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와 공통운영 경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네. 지금은 243개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남과 호남, 충청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인구인데도 예산이 다를까라고 해서 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 일반 시민들도 소장님처럼 예산 감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울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생업도 그러게요.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하는 방식이 다 옳고 최선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물어보고 궁금해하면 된다. 그래서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문의하는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책 표지를 보니까 다라고 해서 그 옆에 물음표가 크게 있는 것이 또 실감이 됩니다. 자, 곧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됩니다. 소중한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또 시민들이 각각 어떤 노력을 보고 어떤 것을 관찰을 잘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일당이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 전임자가 했던 일들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내부적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뽑아놨다고 해서 다 의탁하지 마시고 궁금해하고 문의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출판 기념회도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광주에서 그동안에 무료 예산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네. 관계되신 분들하고 또 각종 당에서 이번에 출판 콘서트를 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날 YMCA에서 열게 되겠습니다. 네, 잘 또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 갈등의 원인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4개 지역 버스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입니다. 목포 87%, 여수 97%, 순천 98%, 광양 7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임금 협상이 노동위원회 4차례 중재까지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근로가 줄고 임금이 주는 만큼 신입 운전기사 기준 월 300만 원 정도로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 임금이 370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1일 2개월에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220만 원 정도에서 1일 2개월 가게 되면 40만 원 정도가 폭이 줄어들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회사 측은 매년 10억 원 안팎의 적자 누적에 많은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도 힘들다며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주 68시간 내년까지 68시간 지키려고 그러면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노조 측이 오는 28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4개 자치단체는 민선 7기 당선인 인수위와도 의견을 나누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협상 실패 대비해 전세버스 대체 운행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근로시간 제한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해짐에 따라 목포 119번 노선이 없어지는 등 전남에서도 일부 시내버스 노선 폐지와 운행 횟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가짜 환자들을 모아 요양급여를 빼돌린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붙잡힌 한의사 24명은 220여 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억 원을 챙겼고 가짜 환자들은 허위 입퇴원 확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의사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직적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최 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피한 1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태국 등에서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저금리로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380여 명으로부터 4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무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나 청년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객선이 운항하는 곳이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 안내는 빵점 수준입니다. 곧 여름철 성수기지만 인터넷으로는 예매할 수도 없고 운항 상황도 알기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69척의 여객선이 38개 항로를 오갑니다. 국내 연안 여객선의 40%, 연안 백길의 36%. 하지만 여객선 일정과 표값, 운항 여부는 지루한 ARS를 기다리거나 터미널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제 일정을 알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매해서 시간 맞춰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여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이제 인터넷으로 그게 좀 어려우니까. 해마다 여름과 가을은 섬 관광의 최대 성수기. 섬 관광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전남은 가장 기본적인 여객선 운항 정보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 여수 여객선 터미널은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여객선 결항과 지연 등 운항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꼼꼼히 알리고 있는 인천, 제주 여객선 터미널과 대조적입니다. 선별로 각기 다른 여객선 선사를 직접 접촉하거나 여행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해운조합의 예매 사이트에 기대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자세히 여객선 운항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지난해 국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690만 명. 절반 이상인 910만 명이 목포와 여수 등 전남에서 여객선을 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와 중국 더블스타의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이번 주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방산부문을 분리 매각한 뒤 다음 달 초순에 더블스타와 최종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이번 주 내에 노사와 더블스타 채권단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 예매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는 개막 전인 오는 9월 6일까지 2018 광주 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을 재단 누리집과 티켓링크, 네이버 예매 등을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돼 성인 기준으로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개들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동안 비엔날레 전시관과 아시아 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일 정도 늦게 찾아온 건데요. 보통 7월 하순까지 한 달 정도 지속됐던 평년과 달리 올해는 7월 전반까지 비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직접 취업 정보도 얻고 현장 면접도 받는 프로그램이 매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운영하는 구직 구인 만남의 날인데요. 취업 상담이나 인력 채용 등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는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018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개들의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입장권은 개막 전인 9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행사 당일 현장 판매 입장권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70대 나이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원로 작가 강숙자 씨의 기증 작품전이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꽃과 여인을 통해 행복에 대한 갈망과 고통을 표현한 강숙자 작가의 작품들은 오는 9월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